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에 대한 그 제1 동형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에 대한 제1 동형 정리를 사용을 해서 단위원을 가진 환과 정수환을 좀 비교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위원을 가진 환의 표수가 그 정수환과 이제 비교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가진 환을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가진 환과 정수환 사이에서 링 호모몰피즘을 하나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 호모몰피즘으로서 지금 F를 생각을 할 텐데요. 정수환에서 R로 가는 제 함수로서 자, 정수 n이 있으면 자, 단위원 1이 있는데요, 아래는 그 1을 n번 덧셈을 해서 얻어지는 원소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1은 그 R의 원소고요. 여기 있는 n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NA라는 표현을 도입을 했는데 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은 정수고 A는 환의 원소죠. 물론 이 의미는 덧셈을 이제 여러 번 한 것입니다. 물론 N이 0일 때는 0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N이 음의 정수일 때는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n을 생각해서 마이너스 n만큼 a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혹은 이제 그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그 마이너스 n이 양의 정수가 될 텐데 그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이제 의미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러한 사상이 환 호모몰피즘, 링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f n 더하기 m을 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자, n 플러스 m만큼 1을 반복해서 더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호를 도입을 할 때, 이런 기호를 도입할 때, 즉 n은 정수고 a는 지금 주어진 환의 원소라고 할 때, 이런 기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n과 m이 정수일 때, 이렇게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것은 a를 가지고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분배 법칙은 아닙니다. 지금 m 플러스 m과 a를 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성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즉 1을 n번 거듭해서 더하는 것과 1을 m번 거듭해서 더하는 것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의 정의에 의해서 이 두 값의 합은 fn과 fm의 합과 같으므로 덧셈에 대해서 연산을 보존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곱셈은 정수의 곱셈입니다. 지금 정수한 G에서의 곱셈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녀석은 F의 정의에 의해서 N, M 곱한 것만큼 이를 반복해서 더하라는 것이죠. 자, 예전에
그 도입한 요 기호에 대한 또 성질을 또 생각을 해보면 n, m 정수에 대해서 a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뭐 어떤 것과 같았냐면 일단 a를 n번 그 반복해서 더하는 다음에 그 이제 값은 이제 r의 원소가 될 텐데 그 녀석을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1을 n번 반복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 전체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자, 이 녀석은 환의 원소니까 자, 이 값과 같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환의 곱셈입니다. R에서의 곱셈 1은 이제 R의 단위원이므로 이와 같은 등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단위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곱셈, 그러니까 R의 원소 두 개를 이제 곱한 다음에 그 전체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이 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A하고 B는 환의 원소고요. n은 정수일 때 이 값을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자, A하고 B를 곱한 것을 반복해서 n번 더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이거랑 같죠? 즉 A를 n번 반복해서 더하고 그 값과 B를 환에서의 곱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것을 적용해 보면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해보면 1을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과 곱하기 이 녀석이죠. 자, 그러고 나면 앞에는 fn이 되는 거고요. 뒤에는 fm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 R에서의 곱셈이 됩니다. 자, 따라서 f는 덧셈 뿐만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도 연산을 보존하고 있고, 따라서 f는 링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자, 이 링 호모몰피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제1도형 정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의 커널을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f의 커널은 어떻게 될까요? 자, f의 커널은 정수 값들 중에서 fn이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0은 환 R에서의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은 fn은 뭐냐면 1을 n번 반복해서 더할 때 0이 되는 그러한 정수 n을 다 모아둔 것이 커널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그 호모몰피즘의 커널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이데알입니다. 누구의? 정의역의, 즉 G의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정수 안의 이데알은 어떤 꼴인지 우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꼴이냐면 여기가 둘 다 n을 써서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자, 조금 다르게 쓰죠. mg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0보다 작거나 큰 정수 m을 사용을 해서 그 이데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즉 그 이데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mg랑 같아진 m이 그 0보다 작거나 큰 정수 m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뭔가요? 자, 물론 이제 그 m이 0일 때는 0만 가지고 있을 거고요. m이 0이 아닌 경우, 즉 1 이상일 때는 mg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2m
물론 0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커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1을 n번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n들을 다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지금 이 녀석이 적당한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mg의 꼴인데, m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커널 f가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커널 f가 0이 되는 경우는 1을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정수가 뭐밖에 없다는 건가요? 0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수가 0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1을 아무리 반복해서 더할 때 그 양의 정수만큼 더하면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1은 R의 단위원입니다. 자, 이게 R의 단위원 1을 여러 번 더하더라도 양의 정수를 더할 때는 결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R의 표수가 얼마일까요? 표수는, 자, 1을 유한히 많이 더해도 절대 0이 되지 않으면 표수는 0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즉, 표수가 m의 값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커널은 이제 0 하나만을 가진 이러한 이데알이 되므로, 0 이데알이 되므로 f는 1대1이 됩니다. 자, 따라서 1대1이기 때문에 g는 뭐하고 동형이 될까요? 정의역은 f의 이미지와 동형이 됩니다. 자,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각각의 정수 i에 대해서 1을 i번 더한 것을 다 모아둔 것이 이미지가 됩니다. 즉, R의 표수가 0인 경우에는 커널이 지금 0 이데알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g는 1을 i번 더한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둔 R의 부분한이 되겠죠. 이미지 오브 f는 그 부분한과 동형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m이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보죠. m이 0이 아닐 때는 커널 오브 f가 mg가 되는데, 자, 이때 m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m은 0보다 같거나 큰 값으로 택했기 때문에 지금 m은 1보다 같거나 큰 정수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0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커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1을 여러 번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들을 쭉 모아둔 건데,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1을 양수번 거듭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가장 작은 정수가 얼마인가요? m이 됩니다. 즉, R의 표수가 이 경우는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의 표수가 m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커널 오브 f가 mg에서 m은 이제 R의 표수랑 같은데요. 자, 이 경우에는 커널 오브 f가 mg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은 0이데알은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f가. 자, 제1동형 정리에 의하면 지금 g를 커널로 나누는데 커널이 mg가 되는 거니까 g를 mg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이것이 바로 법 m에 대한 잉여환이 되겠습니다. 잉여리 환이.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뭐랑 동형인가요?
네, 이 경우에도 f의 이미지랑 동형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여기가 1인데요. 자, 아이고, 여기가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뭐 좀 정신이 없기는 한데, 네, 여기다가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미지가 될 텐데요. 자, 이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지금 그 아래 표수가 m이기 때문에 1을 m번 반복해서 더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그 1을 한 번, 두 번, 세 번 쭉 더하다가 그 n번 반복해서 더하면 0이 되므로, 자, 여기 있는 것은 1을 한 번 더한 거, 그 다음에 2 한 번 더한 거, 이렇게 해서 n-3번까지 더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원소는 모두 m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R의 부분집합, 부분환이 GM바와 동형이 되겠습니다. R의 표수가 m인 경우에, 물론 m은 1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자, 이 사실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커널 오브 f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 녀석 일단은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미지 오브 f는 네, 이것이 되겠죠. 각각의 정수 i에 대해서 1을 i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물론 R의 부분환이 되겠고요. 커널은 G의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자, 커널이 정수환의 이데알이 되므로, 이데알은 n G꼴이죠. 우리는 앞에서 m으로 썼는데, 네, 지금은 그냥 뭐 n이 여기 써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n으로 썼습니다. 자, 이러한 n이 이제 존재하는데, 자, 그 커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i라고 하는 정수가 커널에 들어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1을 i번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1을 i번 반복해서 더해서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i가 커널에 있는 것인데, 커널이 ng가 된다면 i가 ng에 있다는 뜻은 뭔가요? i가 n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n은 자, 그래서 이러한 동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커널 f가 nG꼴인데 n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자, 1을 i번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그 i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n이 0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즉 0이 약수가 되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1을 i번 더했을 때 0이 되는 i는 딱 0밖에 없습니다. 즉 커널 f가 0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죠. n이 0이므로 여기가 스몰 n이 0이므로 0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1을 자꾸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데, 1을 i번 반복해서 더해서 0이 되는 그러한 정수는 i가 0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표수가 환 R의 표수는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가
지금 커널이 0 이데알이기 때문에 F는 1대1 링 호모몰피즘이 되고 따라서 정의역과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n이 0보다 큰 경우, 즉 n이 1보다 같거나 큰 경우는 R의 표수가 n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널 오브 f가 n인데 거기 있는 것은 0, n, 마이너스 n, 2n, 마이너스 2n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n이죠. 자,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1을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표수가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얘죠? 그러니까 이미지인데요. 이 녀석은 정수환지를 커널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환, 즉 이것은 사실은 얘가 되죠. 그래서 이 GN바랑 동양이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혹시 가린 부분은 없었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제1동형 정리를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제2동형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동형 정리의 상황을 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R이라는 환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잉여환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데알 I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의 그 부분환 S를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S하고 I는 뭐 일반적으로 뭐 딱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잉여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잉여환의 원소들은 즉 R을 I에 의해서 나누어서 만든 잉여뮤들은 이런 꼴이죠. 자, 아래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를 포함하는 잉여류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R에 그 부분한 S를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A를 특별히 S에만 제한을 해보면 어떨까요? 즉, 자, 이 녀석들 다 모아두는데 A를 S에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 잉여류 환에서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죠? 즉, 이것은 부분 집합이 됩니다. 자, 부분 집합이 되는데 단순히 부분 집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 잉여환의 부분환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녀석이 부분환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환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S 플러스 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S 플러스 I.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두 이데알을 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I라는 이데알과 J라는 이데알을 더해서 새로운 이데알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A 플러스 B들을 다 모아둔 그러한 집합을 의미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I는 이데알이지만 S는
이데알이 아닐 수 있는데요. 자,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s 플러스 i는 네, 지금 여기 좀 칸이 모자랐네요. 그러면 얘를 옮겨야 될 것 같죠? 자, 여기서 써보죠. 자, 이 녀석은 구체적으로 이제 얘랑 같기는 한데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s 플러스 i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s는 s에 속한 원소를 생각을 하고요. 스몰 i는 i에 속한 원소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것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s 플러스 i로 표기를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이 s 플러스 네, 말을 좀 잘못했네요. 네, 네, 이거를 네. 자, 이 부분은 따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여기 s 플러스 i라고 하는 집합은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이제 부분환이 되는데요. 이 부분환은 누구의 부분환인가요? 자, R의 부분환입니다. 즉, 여기에 R의 부분 집합으로서 S 플러스 I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S 플러스 I라고 하는 부분환은 S와 I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지기도 하냐면 이 녀석은 S 플러스 I라고 하는 R의 부분환을 I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됩니다.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동일한데요. 자, 이 환은 잉여환의 부분환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환은 구조가 무엇과 동형이 되냐면 이 녀석과 동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제2 동형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2 동형 정리 내용을 그러면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 R에서 부분한 R의 부분한 S가 있을 때, 그리고 R의 이데알 I를 생각을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S 플러스 I, 즉 스몰 s는 라지 s의 원소를 택하고요. 스몰 i는 라지 I, 이데알의 원소를 택해서 두 개를 더한 것들을 모두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은 R의 부분환이 됩니다. 자, 앞에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서 S 플러스 I가 R의 부분환이 된다는 거죠. 자, 요 것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것을 복사를 하고요. 자, 아래 부분환인데 자, 여기다가 쓰죠. 자, 요 그림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환이 되고 그 다음에 S하고 I의 교집합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S 플러스 I가 R의 부분환인데 이 녀석을 I로 I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환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I는 R의 이데알입니다. 따라서 I는 S 플러스 I의
이데알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S 플러스 I가 이제 부분한이라는 얘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이제 부분한이 된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S 플러스 I가 부분한이면서 S와 I 합집합을 포함을 이제 하는 것을 요 그림처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I가 R의 그 이데알이기 때문에, 즉 I 자체는 덧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고, 그 다음에 R에 있는 원소와 I에 있는 원소를 곱하면 I의 원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R에 있는 원소 중에서 특별히 S 플러스 I에 있는 원소와 I에 있는 원소를 곱하면 당연히 I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가 S 플러스 I의 이데알이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써보면, 자, R이 환이 되고 S가 R의 부분한이고, 그 다음에 I가 R의 이데알인데, 이 I가 S에 포함이 된다면 I는 R의 이데알일 뿐만 아니라 S의 이데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여기다 이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S 플러스 I라는 환의 이데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잉여환이 조금 전에 뭐랑 동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하고 동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잉여환인데요. 자, 이 잉여환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관계가 만족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의 이데알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S하고 I의 교집합은 S의 이데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잉여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잉여환이 얘랑 동형이다. 위에 거랑 아래 거가 동형이다. 라는 것이 제2 동형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분한이 되고, 교집합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확인할 것이긴 한데 S의 이데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S의 이데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잉여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잉여환은 뭐랑 동형이다? S 플러스 I를 I에 의해서 나누어서 만든 잉여환과 동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S 플러스 I가 R의 부분한이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어떤 집합이 부분한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자, 첫 번째로 일단은 S 플러스 I가 R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당연하죠. S하고 I가 어쨌거나 R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S 플러스 I 더한 것도 R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왼쪽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R의 원소가 되고요. 자, S 플러스 I에 있는 원소 중에서 최소한 하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 S 플러스 I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자, S에는 뭐가 있을까요? 0이 있습니다. 이데알에도 0이 있죠? 그래서 0 플러스 0, 즉 0은 S 플러스 I 원소가 되므로 따라서 공집합은 아닙니다. 물론 R의 부분집합이면서,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이 녀석이 부분한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뺄셈에 대해서 닫혀있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두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S1 플러스 I1 하고 S2 플러스 I2 이런 꼴이 되겠죠? 자, 물론 S1, S2는 S의 원소고요. I1, I2는 I의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I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표현이 되므로 두 개를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S1 마이너스 S2 더하기 I2 마이너스 I1이네요.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S가 부분한이므로 S의 원소가 되고요. 자, I가 이데알이므로 이 녀석도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므로 I 원소가 되고, 따라서 S 플러스 I라는 집합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자,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S1, S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I1, S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SI2 S1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녀석은 어디 원소일까요? S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디 원소일까요? I 원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I가 R의 이데알이기 때문에 I의 원소랑 다른 원소를 곱하면 무조건 I 원소가 됩니다. 이만큼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S 플러스 I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I는 R의 부분한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간이 조금 넓게 쓸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자, 그 전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그 다음 걸 더 추가적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는 그 S하고 I의 교집합이 이데알이다, S의 이데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은 이 사실과 함께 한꺼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2번의 그 동형 정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동형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1 동형 정리를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우리가 S에서 S 플러스 I로 가는 호모몰피즘을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몰피즘으로부터 제1 동형 정리를 적용해서 이 2번 동형 관계를 얻으려고 합니다. 즉, 이 녀석이 F를 잘 정해서 커널이 되도록 F를 잘 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F를 호모몰피즘을 잘 정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커널이 S와 I의 교집합이 되게 하면, 커널은 이 정의역 S의 이데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S와 I의 교집합이 S의 이데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링 호모몰피즘을 이제 만들려면 정의역도 공역도 일단은 환이어야 합니다. 자, S는 뭐 당연히 환이고요. 부분환이니까 S 자체가 환이 됩니다. 자, 오른쪽도 환이 되나요? 자, 이런 표현을 쓰려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I가 이 녀석의 이데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S 플러스 I는
환이라는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S 플러스 I에는 I가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뻔하겠죠? 잠깐 여기다 쓰죠. for 임의의 I in I에 대해서, 자, I라고 하는 것은 0 더하기 I인데, 0은 S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0 플러스 I는 S에 있는 원소와 I에 있는 원소의 덧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0은 S의 원소고 스몰 i는 I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I가 여기 덧셈한 집합에 속합니다. 따라서 I는 S 플러스 I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S 플러스 I라고 하는 이 집합이 아래 부분한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은 이제 아래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얘하고 얘의 관계가 I가 아래 이데얼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한인 S 플러스 I에도 이데얼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잉여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이제 환이니까 이제 호모몰피즘 준동형사상을 잘 정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텐데,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S에서 S 플러스 I로 가려면, 자, 여기 S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택하죠. 자, 그것을 어떻게 보낼까요? FA를, 자,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이 잉여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S 플러스 I에 있는 원소, 즉 S 더하기 I가 이제 덧셈에 있는 이제 원소들의 꼴이고요. 근데 이거 전체는 잉여류니까 플러스 I 꼴입니다. 자, 스몰 s는 라지 s에 있고 스몰 i는 라지 i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런 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게 A, S의 원소이므로 FA를 우리가 대응을 시킬 때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이 잉여류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니까 뭔가 잉여류로 대응을 시키긴 해야 될 텐데, 지금 S하고 I에 있는 원소들을 더한 것을 대표로 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A가 S의 원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A 플러스 0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0은 I에 있으니까, 즉 이 녀석을 A 플러스 I로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S 플러스 I라고 하는 이 환을 I에 의해서 만든 잉여류 환에 속한 잉여류입니다. 왜냐하면 A는 A 플러스 0이 되므로 S 플러스 I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대응일 것 같은데, 이 대응이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S에 있는 두 원소 A와 B를 덧셈을 해서 F에서 보내면 우리가 위에서 약속한 F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잉여류의 덧셈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FA고 뒤에 있는 거는 FB가 되겠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연산을 보존하고, 자, S에 있는 두 원소 A, B를 곱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거의 뭐 비슷하겠죠? 자,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곱셈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FA와 FB의 곱과 같습니다. 즉, F가 링 호모몰피즘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커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커널은 어떻게 될까요? 커널은 S의 이데알이 될 텐데 커널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커널은 S에 있는 원소들 A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FA가 뭐가 되는 건가요? 오른쪽 환에서 그 항등원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뭘까요? 0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자, FA가 A 플러스 i로 대응시키기로 했는데 그것이 0 플러스 i로 i라는 잉여류와 동일하려면 요 A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A 빼기 0이 i에 있어야 됩니다. 즉 A 빼기 0 i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A 빼기 0은 A가 되죠. 자, 그럼 이게 뭐죠? A는 S에 있는 것 중에서 A는 I에 있는 것들 다 모아둔 거니까 S와 I에 공통적으로 있는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즉 커널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S와 I의 교집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커널은 S의 이데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결국 S와 I의 교집합이 S의 이데알이라는 것을 이 사실로부터 얻어냈고, 자, 동형정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1 동형정리에 의해서 S를 F의 커널인 얘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화는 뭐랑 동형인가요? 이미지 오브 F랑 동형이죠. 치역과. 자, 치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FA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A 플러스 I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됩니다. 이때 스몰 a는 S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집합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F의 공역은 어떨까요? 네, 동일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얘는 그 i에 있는, 자, 일단은 우리의 목표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a 플러스 i 더하기 i라는 잉여류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물론 a가 지금 a 플러스 i가 여기 분자에 있는 s 플러스 i라는 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S에 속한 원소 A와 라지 I에 속하는 원소 스몰 i들을 모두 고려해서 A 플러스 I를 생각하고 그것을 포함한 잉여류를 우리가 다 모아둔 집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치역을 한번 비교해 보죠. 어떨까요? 네, 스몰 i가 i에 있으면 A 플러스 I 플러스 i나 뭐랑 같을까요? A 플러스 i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얘하고 얘의 차이가 i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쓰나 같은 잉여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고, 따라서 얘하고 이 녀석, 즉 여기가 동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조금 길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2 동형 정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3 동형 정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일단 내용만 정리를 해보죠. 자, 네,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네, 제3 동형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